안녕하세요. 해커스 임진석 강사입니다. 64회 한국사 능력검정 기본. 자, 기출문제 64회 17번부터입니다. 16번 다음에요. 17번부터 32번까지. 자, 이 16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를 살펴보죠. 가임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동정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두 학생이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학생 얘기를 보니까요. 저는 최영의 주장처럼 요동정벌을 추진했어야 된다. 우리가 이때 요동을 차지했어야 된다. 자, 당시 고려 말때입니다.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명나라에게 요동을 빼앗자라는 정벌을 추진했었는데 아닙니다. 저는 요동정벌은 무리다라는 가의 사불가론이 타당하다. 자, 그러면 이 인물은요. 요동정벌은 우리에겐 좀 무리다. 당시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도움받을 우리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최영과 대립했었던 이 인물이죠. 바로 이성계. 자, 이성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요동정벌에 반대하게 돼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남쪽에 왜구가 침입하면은 이 요동정벌하러 떠났기 때문에 고려가 비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여름철이고 또 장마철이다 라는 이런 당시의 이유를 들어서도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가하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성계가 요동정벌에 반대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갔나요? 이성계가 최영의 입장대로 요동정벌하러 떠났었는데 이성계가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리게 되네요. 위화도 회군이다. 그리고 이성계는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조선의 왕으로 즉위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겠죠. 자, 이 이성계가 고려 말때 홍건적 왜구 이런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 큰 활약을 했었던 인물 중에 하나였다. 최영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자, 대표적인 이성계의 활약이 바로 황산에서 왜구를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예, 이성계의 황산대첩, 최영의 홍산대첩, 그리고 최무선 화포를 사용한 진포대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지요. 일본의 강동육주를 획득하였다. 이건 고려 초기인데요. 누구냐?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육주를 획득했었던 고려 초반부 거란 침입, 1차 침입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비격진천례 요거는요 뭐 직접 잘 물어보진 않는데요. 이장손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발발 그 직전에 발명했었던 새로운 시한폭탄 또는 뭐 수류탄 비슷하게 생긴 이런 무기입니다. 4번에 매소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런 전투들은요. 신라가 당과 전투를 벌이는 나당전쟁 이 시기와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이에요. 자, 다음에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분인데요. 영토를 넓혔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진의 침입이 잦아 최윤덕과 김종서를 파견하여 사군 육진을 개척했노라. 사군과 육진을 개척해서 국경을 넓혔대요. 영토를 넓혔대요. 우리 지도 보면은 끝에 이렇게 생겨 먹었죠. 자, 지금의 북한 쪽인데요. 이쪽에 사군, 이쪽에 육진을 설치해서 영토를 이렇게 늘렸구나. 최윤덕과 김종서를 파견하여 이 왕이 바로 조선의 세종대왕. 자, 세종 때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러면 세종의 업적 너무 많은데 하나만 골라보자. 1번
비변사. 자, 비변사는 조선 후기의 최고 권력기구, 원래 군사회의기구였었는데 이게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기구가 되었고, 이것을 폐지했었던 거는 흥선대원군 때 이를 폐지하게 되죠. 이번에 칠정산 편찬, 이게 정답이죠. 자, 칠정산 7개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달력을 만드는 한양 기준의 최초 역법서, 세종 때 이것을 만들었구나. 이거 말고도 윤리서, 삼강행실도 이런 것도 편찬했구나. 3번에 동의보감을 간행하였다. 의학서예요. 세종 때에는 향약 집성방이라는 의학서가 만들어지는데, 동의보감 편찬은요 나중에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 광해군 때 허준의 동의보감이 편찬될 겁니다. 4번에 백두산전개비는 조선 후기 때, 숙종 때 청나라와 국경 확정했었던 비석이에요. 세종의 정책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뿅뿅 19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왕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어떤 왕의 업적인데요. 이 친구가 이런저런 것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육조직계제라고 되어 있어요. 육조직계제. 자, 이 육조직계제는요, 왕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얘들아 육조에서 하는 일 나한테 다 갖고 와. 중간에 고위관료 대신들 의정부 거치지 말고 왕한테 다 갖고 오렴. 전하께서 바쁘실 텐데요. 그래도 내가 하겠다. 자, 이 육조직계제는 조선 초기의 제도예요. 태종 이방원, 수양대군 세조, 이 두 시기 때 행해졌었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호패법. 호패법은 성인 남자들, 16에서 60세 남자들, 이들에게 호패를 차게 하도록 했었던 제도예요. 행정을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사간원. 사간원은 권력의 집중 부정 이런 것을 방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당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신들을 견제하고자 했었던 이런 조직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계미자, 창덕궁 건립, 혼일강리 역대 국토조. 계미자는 이 왕 때 만들었었던 금속활자. 창덕궁 이 왕 때. 혼일강리 역대 국토지도는 당시의 세계지도입니다. 신문고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도록 하는 것. 자, 지금 다 누구냐? 바로 태종 이방원. 이 왕 때 해당되는 정책들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자, 이 사람들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생겼군. 앞으로 박나빈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이분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납의 폐단을 막고자 박나빈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대요. 공납, 이것을 어떻게? 토지 결수가 요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납부하도록 한대요. 자, 이 공납제도, 요게 기존에 있었던 세금 제도였었죠. 특산물을 세금으로 거두는 것, 이게 공납제도였었는데요. 특산물, 곡물을 세금으로 걷는데 이 특산물을 구하기가 어렵네, 내는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를 구해다 주면서 돈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 박납업자들의 횡포와 농간이 너무너무 심했구나. 그래서 정부가 특산물을 걷지 않겠다. 박납업자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쌀 또는 화폐, 옷감 이런 걸로 걷도록 하겠다라고 하여 이 제도를 바꿨었던 것. 자, 이게 바로 대동법이죠. 대동법은 공납을 대신하는 거야. 그럼 요거 이제 안 내는 거죠.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이런 것들 내는 거죠. 쌀, 옷감, 동전. 예, 토지 결수. 원래는 집집마다 내던 것이었는데 그 두 가지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바꾼 거예요? 원래는 집집마다 내던 것이었는데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차이가 없었는데 땅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낸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특산물을
세금으로, 즉 공납을 세금으로 납부하던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 뭐야? 쌀, 옷감, 동전 등으로 납부하도록 합니다. 구하기가 쉬운 것. 방납업자들의 폐단,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죠? 정부가 그래서 이런 걸로 거둔 다음에 원래 필요한 특산물을 구해오네요. 여기에 상인 뭐라고 하나요? 기억나세요? 공인. 공인이 활약하게 되는 계기, 대동법이었습니다. 광해군 때 시행되고 이후에 100년 동안 부침을 겪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겁니다. 다음 문제 21번. 가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가의 격전지를 간대요. 전쟁인가 봐 지금 어떤. 전쟁 났습니다. 큰일 났네. 자, 여기 지금 진주, 통영, 부산 이런 데에서 어떤 전쟁이 확대되고 있나 봅니다. 진주성에 보니까 김시민이 있습니다. 김시민?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전투를 벌였대요. 그리고요, 이순신, 한산도. 김시민의 진주대첩,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이런 전투들이겠지요. 송상현, 이분은요, 전쟁이 처음 났었던 일본이 쳐들어왔지요. 부산. 예. 이 부산 동네 일대에서 정발, 송상현 이런 인물들이 활약하기도 했었다. 자, 그래서 다 지금 이 전쟁들은 뭐죠? 임진왜란이라는 이 전쟁이었었네. 1, 2, 3, 4번 중에 다른 전쟁이 있네요. 자, 1번에 조헌이 금산에서 의병을 이루고, 임진왜란 때는 의병이 되게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들었을 때 이런 분도 계시구나 하고 일단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곽재우 의병은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곽재우. 그리고 나머지 의병들은 이런저런 의병들이 많이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누구 있냐? 정문부, 조헌, 고경명, 김천일, 유정, 휴정과 같은 승려 출신 인물들, 승려 이들도. 자, 다 의병으로 활약했었던 인물들입니다. 자, 2번에 임경업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임경업, 이 사람은요, 어디서 활약했었던 사람이냐? 병자호란 때 활약했었던 인물이에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자, 병자호란이다라고 하면은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혀 있다가 결국에는 나와서 항복하고 3번 절하는 굴욕을 겪었었던 그 전쟁. 이 전쟁에서 임경업이 항전하기도 합니다. 저기 의주 쪽에서 청과 국경지대쯤에서 활약했었던 이런 사건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아니고 병자호란 때 있었구나 정도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신립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을 겁니다.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에서 전투를 벌였었던 대표적 인물이다. 물론 패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인데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에 좌절하지 말자. 다음 문제 22번이에요. 가나다 학생 발표한 내용,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사건들 같아요. 멍청이 아니에요. 예,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중국이 바뀌어가는 시기다라는 건데요. 이때 조선의 대외관계가 어땠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래요. 자, 강학생 보니까요. 강홍립 부대가 파병되었대. 후금과 전투했대요. 당시 상황 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당시 후금과 명나라가 대립하고 있었고, 이 후금,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명나라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그래, 명나라에게 지원군을 보내주되 후금과는 싸울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알리자. 즉, 중립을 지키자. 라는 광해군 시기 때 중립 외교예요. 임진왜란 끝난 이후 즉위했었던 광해군. 이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통해서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자 정책을 취하게 됐었죠. 나에 보니까요, 청해 요청으로 나선정벌 조총부대가 파견됐대요. 청나라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었구나. 나선정벌은 러시아 군대를 격파했었다. 요거는 조금 뒤인데요. 바로 효종 시기 때 있었던 일이죠. 자,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 왕위에 즉위했었던 효종. 이 효종은 청나라에 복수하고 말 거야. 왜? 청나라에게 굴욕을 당했거든요. 하지만 복수를 하지는 못하고 북벌운동 하지는 못하고 청해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 군대 격파했었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자, 마지막에 있는 인조 삼전도에서 항복했다. 청해 항복이다. 자, 그러면 요 사건은 바로 병자호란. 광해군이 쫓겨나게 된 계기는 바로 인조반정이었었고요.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즉위했으나 결국 후금의 침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묘호란. 그리고 후금이 국호를 바꿨네요. 병자호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왕위에 즉위했었던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 효종 때 있었던 일. 이렇게 가다나 순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3번. 가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요. 우리나라의 여러 서원들이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서원이 뭐지요? 조선시대 때 사립학교죠. 유학을 가르치는 사립학교로서 제사의 선현, 스승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도 했었구나. 자, 그런데 지금 가에 해당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뭘까? 명종 즉위 후 왕의 외척들 간 권력 다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명종이라는 왕이 즉위했는데 왕의 외척들 간의 갈등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대요. 자, 명종 시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조선의 명종 얘기하는 건데요. 외척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뭐죠? 대윤과 소윤의 갈등이 있었죠. 대윤 쪽의 윤임, 소윤 쪽의 윤원영. 이들 집안끼리의 싸움인데 다 외척, 왕실 외척이었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벌어졌었던 사건, 사화 중에서 을사사화라는 사건이 대윤과 소윤의 외척 갈등에서 벌어졌었던 비롯된 사화이지요. 일본의 경신환국은 조선 후기 숙종 때 처음으로 나타났었던 서인과 남인 간의 대립에서 벌어진 첫 번째 환국이었습니다. 허적 모반 사건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었던 환국. 이번에 기해 예송은요. 조선 후기 현종 때 있었던 환국 전이죠. 예송은요. 예. 1차, 2차 예송이 있는데 첫 번째 예송. 바로 남인이 패배하고 서인이 승리했었던 자, 요 사건입니다. 3번의 병인박해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해당해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프랑스 신부가 처형됐었던 천주교 박해 사건. 이 병인박해를 구실로 일어나잖아요. 뭐 병인 양요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이렇게 이어지겠다. 자, 여기서는 사화를 고르는 문제였었어요. 다음 문제 24번. 특별전에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겸재정선. 이분 진짜 우리 미술계에서 대가이신 분이죠.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으셨습니다. 촉촉촉촉촉 넘기면은 이분의 작품이 촉촉촉 나오겠죠? 그렇구나. 자, 그러면 겸재정선의 그림을 찾아보세요라는 겁니다. 자, 이 겸재정선. 정선은요, 조선 후기에 활약했었던 대표적인 예술가죠. 이 정선의 그림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었네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진경산수화.
진짜 우리의 모습의 경치를 화폭에 담으셨다. 자, 대표적인 진경산수화가요. 인왕산을 그렸었던 인왕제색도 인왕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었죠. 정선의 그림입니다. 자, 1번은요. 조선 후기인데요. 영통동구도. 요거는 바로 서양의 화풍이 담겨져 있어요. 먼 곳은 작게, 가까운 건 돌멩이는 산보다 작은데도 크게 입체감 있게 표현한 강세황의 영통동구도입니다. 3번의 세한도는요. 추사체로 알려졌었던 김정희, 이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가서 그린 그림이고요. 4번만 조선 후기가 아니에요. 몽유도원도는 조선 초반부 때 있었던 그림. 안견이라는 사람이 꿈이에요. 꿈몽, 태몽할 때몽. 꿈에 있었던 이상 세계를 표현했었던 요 그림이 몽유도원도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선생님 물어봅니다. 이 화폐가 전국에 유통된 시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몰라요 이러지 말고 대답해보자. 여러분들 공부했으니까요. 자, 이 화폐가 전국에 유통됐대요. 이 화폐가 뭔가? 이 선생님이 지금 상평통보를 들고 계십니다. 상평통보, 조선 후기 때 널리 유통된 화폐예요. 조선 후기. 자, 여기서 이 시기는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때에는 민간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시기, 돈을 많이 번 평민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 농업도 발달, 수공업도 발달, 상업도 발달, 광업도 발달, 이런 시기죠. 1번 학생 얘기합니다. 전기시장인 장시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전국에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번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했다. 이거 아까 문제 해설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죠? 무슨 법이에요? 대동법. 대동법. 자, 대동법이라는 요 법의 시행으로 정부가 필요한 특산품을 구해오는 업자들, 조선 후기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때 시행돼서 전국으로 이제 확대되어 나갈 거예요. 3번에 송상이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어요. 송방, 송상. 자, 송방, 송상. 송상은 개성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큰 상인. 이 사람들은 인삼을 전국에 유통시켰었던 그런 상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까지도 만들었네요. 어디 지점, 송방 어디 지점 이런 거 만들었어요. 인삼을 유통시킵니다. 조선 후기 때 마찬가지로 상업이 발달하는 당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학생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난도에서 활발한 국제무역. 병난도? 요거는 고려시대 국제무역 강의. 이 친구 졸다가 일어났나 봐. 말해볼까 했더니 병난도야. 잘못 얘기했죠. 병난도는 고려시대에 국제적인 명성을 떨쳤던 무역항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자. 자, 26번에 밑줄 그은 이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왕의 업적이래요? 지금 초계문신제를 시행한 이 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계문신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네요. 초계문신제는요, 젊은 관료들 모여라. 전하 부르셨습니까? 너희들 말이야.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도록 해라.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겠다. 괜히 저기 나이 먹은 신하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왕인 나를 쫓아다녀라. 왕이 젊은 신하들을 재교육하는 것, 이게 초계문신제예요. 규장각이라는 기구, 이 왕 때 핵심 기구로서 활용했었죠. 누굽니까? 정조. 조선 후기 정조는요, 왕권을 강화해서 당시의 붕당의 대립을 시정하고자 했었어요. 이거 무슨 정책이죠? 탕평책을 시행했었던 군주입니다.
자, 그리고요, 규장각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겠네요. 자, 정조와 관련한 업적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 정조는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규장각 두고 초계문 신제 두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호위하는 군대를 빵빵하게 두죠. 장룡령. 국왕 호위, 친위 부대라고도 하는 이 장룡령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정조 때. 그리고요, 궁 밖으로는요, 거점이 될 만한 새로운 도시를 만드네요. 수원의 화성. 이런 정책을 취했었던 왕이구나. 다른 거 보겠습니다. 1번에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경복궁은 조선 건국 초에 만들어졌었는데 이후에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다시금 복구하게 됩니다. 2번에 영선사 파견. 영선사는 청나라에 파견된 사신단인데요. 사절단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대 시기 때 우리가 강화도 조약 체결한 이후에 여러 국가들에 파견합니다. 일본에게는 수신사, 조사시할단, 청나라에는 영선사, 미국에는 보빙사와 같은 사절단들을 파견하죠. 4번의 훈민정음 창제는 당연히 세종대왕 때의 업적이겠죠. 자, 그래서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었던 이런 정책 있었네요. 다음 문제. 27번. 밑줄 그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일까? 어떤 지도가 있습니다. 정주성? 여기에 무슨 작전도래? 홍경래가 주도하여 일으킨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 홍경래가 무슨 일을 일으켰는데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정주성을 포위했었대. 홍경래가 이 지역에 대한 차별,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난을 일으켰었네요. 홍경래의 난이죠. 홍경래의 난은요, 평안도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됐었어요. 우리에겐 좀 생소한 지명이나 가산, 정주 이런 곳을 중심으로, 평안도의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하여 난이 전개됐었구나. 평안도 지역 차별,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었고, 당시는 순조라는 왕, 세도 정치 시기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답은 3번에 있네요. 서북 지역민 평안도. 나머지를 볼게요.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보국안민, 인내천, 제폭구민 다 동학 농민운동에서 등장하는 동학 종교와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평등한 국가 만들자. 보국안민, 외세를 물리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사회를 개혁하자. 이런 내용.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하고 민을 구하자. 즉 개혁을 하자. 잘못된 나라를 바꾸자. 동학농민운동. 이번에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거 뒤에 나오는데요. 한성조약은요, 갑신정변, 급진기 아파트 일으켰었던 갑신정변의 결과, 우리가 일본의 공사관 신축 비용을 부담하면서 하기로 하면서 맺어진 조약이에요. 그래서 갑신정변이라는 사건 피시면 요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4번에 전개 과정에서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이거 누가 일으켰냐? 구식 군인들이 일으켰었던 난이에요. 이모군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답은 3번 홍경래의 난을 고르는 문제였었어요. 다음 문제 28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어떤 사진이 있는데 가을 강화도 영종도 일대에서 가를 일으킨, 자, 강화도 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대요. 일본과 관련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막 피해 보상 같은 거 요구하네요. 뭘 요구하나 봤더니 개항을 요구해요. 항구를 열어달래요. 뭐 하려고 와서 장사하려고 하나 봅니다. 결국에는 조일 수호 조규를 체결하게 돼요. 조일 수호 조규는 이 조약의 다른 표현이야. 자, 이 조약은 뭐죠? 바로 강화도 조약.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 조약은 조일수호 조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 부산항 개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원산, 인천 이렇게 지정이 될 겁니다. 강화도 조약에 조선은 자주국이야. 부산항을 개항할 거야. 그리고 치외법권, 해안측량권 이런 거 인정할 거야. 우리에게 불평등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이 조약 얘기하는 거네요. 자, 우리가 일본과의 지금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었다. 자, 그러면 일본과의 이 조약인데요. 이 조약은 가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지금 이렇게 하다가 결국 조선 정부가 알아서 사인할게 라고 됐구나. 강화도 조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었던 일본의 운요호 사건이죠. 운요호 사건은요, 일본의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일대를 이제 침범하자 우리가 공격을 했었고, 이를 문제 삼아 피해 보상 어쩌고 개항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압박을 했었다.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운요호 사건이 정답이고요.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일어났었구나. 2번의 백오인 사건은요, 요거는요, 신민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신민회가 해산된 사건이에요. 비밀결사 조직 신민회. 3번의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인데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미국이 침입했네요. 미국의 군함이 배가 침몰됐었구나. 그래서 신미양요가 벌어지게 됩니다. 4번의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마찬가지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있었던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현군 묘를 도굴하려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요. 29번. 자, 밑줄 그은 별난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흥선대원군 이분이 지금 이게 중국 어디 있나 봅니다. 억류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시니까? 물어보자. 구식군인들이 별난 일으키자 나는 사태 수습을 위해서 독립기무하면 별기금 폐지했어. 그런데 청군이 나를 이렇게 책임자로 이곳으로 납치했어. 흥선대원군께서요, 구식군인들 별난 과정에서 뭐 했는데 청나라 군인들이 와가지고 잡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별난,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납치 압송됐었던 그 계기가 된 사건.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키네요. 구식군인들이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월급 받았는데 썩은 쌀 받고 모래 받고 이런 거 섞여 있는 거 받으니까 열받았다. 그래서 난을 일으켰구나. 당시 민씨 정권은 청나라 도와주세요.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가지고 이를 수습할 건데, 청나라 군인들 오기 전에 흥선대원군이 잠시금 집권했었다. 그랬다가 청나라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결국에는 이런 신세를 맞게 되었네요. 자, 답은 3번이 되겠죠. 1번의 갑신정변은 급진 개화파, 개화당 세력이 일으켰으나 3.1천하로 끝났었던 사건. 2번의 신미양요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었던 시기에 미국이 침입해서 이를 물리쳤었던 사건. 4번의 임술농민봉기는요, 흥선대원군 집권 이전에 세도정치 철종 때 삼정의 문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진주에서 일어났었던 농민봉기. 다 정리해 봤습니다.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당겨올게요. 밑줄 그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분 딱 얼굴만 봐도 어디선가 봤던 느낌적인 느낌. 나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탈한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해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하얼빈역에서 처단하였습니다. 누구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셨습니다. 이분은 누구겠습니까? 안중근.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역에서 처단했고요. 그 이전에 여기 지금 대한해군 참모중장이다라고 되어 있죠. 의병 활동을 하기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해요. 자, 결국 이토 히로부미는 처단했으나 체포되죠. 감옥에 수감돼서 동양평화론이라는 글을 집필하기도
하지요.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일치 단결해야 된다. 국제조직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으나 결국에는 사형이 집행돼서 돌아가셨던 인물 안중근이구나. 자, 1번의 중광단은요. 일제강점기 초에 안중근 이후식이에요. 요거는 북간도 지역에 만들었었던 대종교라는 단군을 신앙으로 섬기는 이 종교 세력들이 만들게 돼요. 이번에 독립의군부 요거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의병 세력 다시 해야 된다. 고종을 다시 모시자 복벽주의다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비밀 조직이 있었죠. 4번의 시리아 방송대국은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날을 목 놓아 통곡한다라는 글을 썼었던 장지연이라는 인물이 썼던 글입니다. 다음 문제 3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보래요. 자, 찾아보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 책은 가시종기래요. 이회영의 부인 이회영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회영이라는 사람은요.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요. 이 땅, 자신의 토지를 나라가 빼앗기는 시기 때 이거를 가지고 있느니 안 되겠다. 가족 회의하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우리가 이대로 땅을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전 재산을 처분하고 이 처분한 전 재산을 독립운동의 자금으로 전부 내놔요. 대단하신 분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다가 전부 내놓을 수 있을까? 그렇구나. 신흥강습소. 자, 신흥강습소래요. 신흥강습소는 요거는 신흥무관학교라고도 이해하시면 되죠. 독립군을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기도 했었다. 자, 이게 지금 어느 단체의 활약과 관련이 있냐면요. 신민회라는 단체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전재산 투자하고 독립운동에 내놓고 그리고 독립군을 키우기 위한 준비도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신민회가 국내에서 비밀리에 만들어진 조직이었거든.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국외로 서서히 이주하게 되니 바로 여기 서간도, 한반도 바로 요 붙어있는 국경지대 북쪽에 서간도라는 곳에 신민회가 많이 이주해서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가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서간도 일대입니다. 신민회 회원들이 많이 정착했구나. 경학사, 부민단 이러한 단체들이 이후에 만들어지기도 할 거예요. 자, 기억의 충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중에 1940년대 정착해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었던 곳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후반부의 중심지예요. 디귿의 하와이, 미주 지역의 단체들, 그다음에 리을의 멕시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대륙 이쪽에 있었던 여러 단체들. 하와이에는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질 거고요. 멕시코에는 숙모학교라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1910년대 3.1운동 전에는 여러 단체들 만들어지는 거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등장한 문제입니다. 32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다음 공고가 발표된 시기. 자,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기일까 보니까 일제강점기인가 봅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할 이런저런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토지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있나 봐요. 토지조사 사업은 우리의 토지를 일제 총독부가 약탈하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예요. 그래서 많은 토지를 조사하는데 신고되지 않은 토지들을 총독부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 땅이 없는 농민들은 경작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부정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요. 미신고된 토지를 약탈당하는구나. 그리고 당시 농민의 경작권,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 땅이 없는 농민들은 토지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요거를 부정당하는구나. 토지 조사 사업의 문제점이었었구나. 자, 그런데 여기 시기 1910년대 3.1운동 전입니다. 요때 토지 조사 사업이 시행되겠죠. 1910년대는 일제의 무슨 통치예요? 무단 통치. 무력에 의한 강압 통치. 헌병 경찰이 민간인을 다스리는 통치. 태형령이 시행돼서 사람들을 때리는 통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칼과 제복을 학교의 교원들이 입고 다니던 당시의 모습.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농광회사는요, 일제강점기 전에 대한제국이 만들었었던 일종의 특허회사 같은 거예요. 요거는 제하셔도 됩니다. 공부할 때. 3번에 산미증식계획 1920년대 3.1운동 이후죠. 일제는요. 조선 땅에서 한반도에서 쌀의 생산을 늘린 다음에 그 이상을 가져가야지. 왜? 우리 일본의 쌀이 부족하네. 조선 땅에서 가져가야겠어. 라고 하여 시행됐던 1920년대 정책. 4번의 화폐 정리 사업은요. 대한제국 시기 때 우리나라에 파견된 재정고문 메가타 이 사람이 일본인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화폐를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화폐로 교체하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1910년대 무단 통치 다른 시기와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2번까지 봤습니다. 저는 다음 강에서 33번부터 찾아뵙도록 할게요.